안녕하세요. 서울대 심층수학 강의하는 민준호입니다. 밤늦은 시간인데 생각보다 앞에서 말이 길어져서 그래도 드릴 말씀 드리고 설명 드릴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지만 활용 모집단위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생과대에서 소비자 아동학부는 소비자학 전공만 수학시험을 봅니다. 아동은 여기에서 안 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수학, 수학원, 수학2, 확통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가끔 물어보시는데 이과 미적 내용은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서 여태껏 나온 적 없고 그냥 수투 미적까지가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의 이제 진행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선배들한테나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준비 시간 30분에 면접 시간 15분으로 사회과학과 그 다음에 수학 문제 두 가지를 가져다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준비 시간에 어떤 것부터 먼저 준비하는가에 대해서도 아이들도 많이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를 먼저 좀 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 문제를 풀다 보면 아이들이 시험장 들어가면 욕심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사회과학 문제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수학 문제 푸는 시간을 제대로 못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 15분 동안 먼저 풀고 그리고 나면 멈춰서 무조건 사회과학 문제를 풀고 마지막으로 3분 정도, 2, 3분 정도 수학 못 푼 거라든지 좀 최종 정리하고 들어가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인데요. 이제 면접 형식 같은 경우는 15분인데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건 수학의 5에서 7분, 나머지가 이제 사회구술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수학에 시간이 더 할애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봐도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교수님이 먼저 물어보신답니다. 수학 먼저 할 거냐, 사회과학 먼저 할 거냐라고 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먼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면접이 진행이 되는 게요. 수학 같은 경우에 자기가 푼 걸 들어가서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가서 정답 맞은 거 같은 경우엔 교수님들이 풀이 과정 같은 것도 안 들으세요. 그런데 못 푼 문제, 틀린 문제에 대해서 힌트를 줘가면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 먼저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가끔 어떤 학원들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막 칠판 써가지고 설명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연계고요. 인문계 학생들은 거의 그냥 연습지 들고 들어가서 설명하고 연습지 제출합니다.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에도 보드를 쓰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1년에 한 명 정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화이트보드나 칠판이 있을 때 아마 학생 스스로가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말로 다 하기가 힘드니까 좀 써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물다. 그냥 말로 설명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접은 이렇게 진행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게 그 문제 유형하고 난이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당연한 얘기지만 수능하고는 다르고요. 예전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 보던 본고사 형식의 주관식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험 형태는 이제 큰 문제 하나가 나오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거기에서 딸린 문제들이 적을 때 3개, 많을 때 5개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단원만 나오기보다는 단원들이 좀 섞여 있는 문제, 작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확통하고 수투 미적이 합해진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를 가져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겁니다. 아까 면접할 때 들어가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난이도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자료의 5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는 짧게만 최근 것만 돼 있는데 맨 처음에 2008학년도부터 작년까지의 모든 시험의 출제 단원과 난이도를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2008학년도부터 아마 전부 다 수업을 한 사람은 대치동에서 거의 제가 유일할 겁니다. 제가 이때부터 맨 처음 시작을 해서 서울대 인문수학은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계속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문제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제 거의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문제 제시를 안 하던 시절이라서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단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에서 어느 한 단원에 치중되기보다는 물론 그 와중에도 많이 나왔던 단원들이 있긴 있어요. 인문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맨 처음에는 경영대 쪽에서만 하다 보니까 확통 쪽이 문제가 좀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열극한이나 급수 문제가 자연계 미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인문계 학생들이 배우던 시절에는 그쪽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극한이 수열극한이 자연계로 넘어가면서 그쪽 문제는 잘 안 나오고 수열 문제가 가끔 등장한다 정도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수능에서는 미적이 킬러 문제로 가장 핵심이잖아요. 수투 미적이. 그런데 서울대 심층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최근에 나오긴 하는데 난이도가 엄청 높기보다는 다른 단원하고 연계해서 좀 파악하는 도구로서 문제가 주로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인문 미적에서도 충분히 더 어렵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독특한 게 서울대 심층 면접에서는 고1 과정이 굉장히 좀 중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서도 당장 보시면 2022학년도만 봐도 도형의 방정식 여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형을 연결하는 경우가 꽤 자주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도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형의 기초는 어머님들도 다 아시지만 중학교 때 우리가 2학기 과정에 보면 항상 도형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중3 2학기는 파행의 연속이죠. 왜냐하면 자사고 이쪽 때문에 정기시험 있고 후기시험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중간고사는 9월 말에, 기말고사는 10월 말에 이러고서 뒤에는 그냥 놀아버리고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닥치지 않으면 원래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제대로 그 3학년 2학기를 안 하는데, 문제는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게 삼각비하고 원의 성질이기 때문에 도형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수능 볼 때도 보다 보면요, 지금 현재 나오는 거에서 생각 외로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 수원에서 사고들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수원에서 꼭 4점짜리로 나오는 게 삼각함수 도형 관련된 문제죠. 근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좀 그쪽 기초가 부족해요. 근데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고1 과정 자체가 수능에서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 이쪽이 고1 내신 때 좀 보고 나서는 더 이상 보질 않았던 거죠, 아이들이 실제로. 물론 수능에서 좀 연계가 되지만 그 정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질 않아서 이쪽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그 정도로 나오는 단원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이도를 제가 그 표 옆에 싹 정리를 해놨는데요. 난이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쉬운 애도 있고 사실 엄청 어려운 애도 있는데요. 제가 보통 요새 들어서 중상이라고 써놓는 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딸린 문제 5개가 나온다라고 그러면 2개 반에서 3개 정도 푸는 게 대다수 학생들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면접 들어가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 풀어서 답이 나온 문제는 교수님한테 설명을 할 때 뭐 제가 이렇게 해서 답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답을 얘기하고 풀이 과정을 설명하라고 얘기를 해요. 가르쳐요, 그렇게 지도를. 근데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푼 문제는 거의 다 푼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가 푼 문제는 다른 아이들도 거의 다 푼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건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니까 풀이 과정 안 들으십니다. 그냥 말하려고 그러면 됐어 넘어가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다 비슷하고, 그러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수학 면접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푼 게 아니고 못 푼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풀면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고 교수님들이 계속 힌트를 주십니다. 처음엔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못 알아들으면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해서 아이가 그 힌트를 받아서 어디까지 따라가는가를 보시는 거죠. 그게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잘 푸냐 못 푸냐의 문제하고는 달라요. 수능하고는 좀 달라요. 교수님들은 이걸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학업 능력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와서 수업을 듣고 문제를 가져다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지를 가져다가 미리 한번 보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합격하려면 도대체 어때야 되는가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힌트를 얼마나 따라가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 사례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같은 해 시험을 보고 같은 과의 시험을 봤던 두 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되게 잘 봤대요. 5개 중에 4개인가 풀고 나머지 하나도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시간 좀 더 달라고 해서 풀어서 끝을 온전히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다음 날인데 그 다음에 다른 학생은 자기가 연락한 게 아니고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가 들어갔는데 한 문제 풀고 나머지는 못 풀어서 교수님이 힌트 주셔서 그냥 꾸역꾸역 따라가서 풀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2명 다 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실제로 보시는 거는 이거를 힌트를 줬을 때 얼마나 잘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에 더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면서도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푸는데 집중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학 실력이 매우 좋은 아이들이 더 유리해야 정상이겠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의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고 막 일필 위주로 싹 푼 다음에 들어가서 교수님 앞에서 답 다 쭉 말하고 나면 사실은 교수님들이 더 이상 질문도 안 하세요. 5개 전부 다 답 말하고 나면은 오케이 하고 넘어가요. 사회고수하고 남는 시간에 뭐 학생부 물어보고 이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학생들은 몇 년에 한 번 봅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고 매해 보는 것도 아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중상이라고 그랬을 때 대다수 학생들이 2개 반에서 3개 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의 대다수가 그 비슷한 실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실력 하에서 이제 공부를 가져다 할 때 신경을 쓸 건 내가 힌트를 받았을 때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느냐, 그 능력을 기르는데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강 서울대 문제가 이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2027학년도 출제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일 걸로 보여지고요. 뭐 특별하게 달라질 일은 없다. 이미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연간 기본적으로는 여름방학 특강을 하고 추석 때 문제풀이 특강, 10월에 면접 연습하고 파이널이 진행이 되는데요. 당장 이제 여름방학 특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름방학 때는 좀 제가 길게 합니다. 총 8회 진행을 가져다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8회 진행을 가져다 하면서 제 집중하는 게 뭐냐면 그 주제별 기본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수능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1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본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두 번째로 또 뭐냐면 수능은 유형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문제별로 뭐가 나오고 어떤 형태가 나오고. 그런데 실제 서울대 문제는 그 유형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기본 개념에 충실하고 그리고 가끔가다 증명 문제까지도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뭐 어머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학 강의도 같이 하고 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수학에서 공식이 나와서 이제 증명을 쫙 해주면서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 표정이 아 그냥 당신 잘하시는군요 하고 끝입니다. 여기에서. 그러고 그냥 지네들은 그거 문제에 적용하는 것만 공부를 가져다 하거든요. 그런데 당장 서울대 면접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좀 전에 증명 문제가 기출 문제들 쫙 보시면 알지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는 것도 가끔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좀 이제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무시됐다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수열의 점화식 같은 경우에도 교과 과정에서 굉장히 축소가 돼 있어요. 수능에서는 귀납적 정의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뭐 21번이나 여기 나오면은 다 숫자 때려박아서 1항부터 쭉 구해가지고 다 구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만 풀고요. 그런데 당장 재작년 이때 나왔던 게 뭐냐면은 점화식 푸는 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안 해봤으니까 이게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제가 사실은 길게도 하고 아이들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먼저 중요 단원을 고른 다음에 그 단원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하고 공식을 가져다 싹 다 정리를 합니다. 증명까지도 다시 다 해주고요. 그리고 문제 풀게 하고 뭐 이제 봐주고 면접 연습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좀 내용 정리에 많이 신경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수학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그 수학 강의하듯이 일단은 기본 강의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문처럼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냥 아이들 그 문제 세트 주고 여기에서 면접 연습하듯이 하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첫 번째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범위가 너무 넓어요. 나올 수 있는 유형도 많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형태가 정해져 있어서 그 뭐 사고력이라든지 판단하는 독해하는 방법을 가져다가 배우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 그 다양하게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수능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돼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실제 면접 연습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용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처럼 그냥 제가 문제 내고서 그 시간 동안 풀고 들어오게 한 다음에 한 5분 정도 보고서 여기까지 한 대까지만 하고서 됐어 하고 그냥 내보낸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면접 연습으로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연습을 한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해까지는 맞춰놓고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강의 형태로 진행은 되지만 다만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 기본 강의를 그렇게 제가 설명하고 진행하지만 아이들이 문제 푸는 시간을 줍니다. 내용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게 하는데 문제 한 문제 풀게 하면 제가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푸는 걸 보고 중간중간에 개개인별로 힌트를 좀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면접에서 힌트 받는 연습을 가져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로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도 내가 실제처럼 한번 연습을 해보고 싶다라는 바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안 하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2회에서 3회 일단 기본적으로 저렇게 하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최대 4회까지 총 8주 동안에 진행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직접 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을 완결을 시켜주기 위해선 면접자도 일정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냥 대학생들 데려다가 놓고서 막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름방학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한테 문제는 미리 주고 풀어오게는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 설명하고 문제 풀게 하잖아요. 그 시간에 한 명씩 불러내 가지고 따로 면접을 가져다가 연습을 좀 진행하는 형태로 해서 그 부분까지도 좀 최대한 해결을 해놓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이 서울대 수학 수업 진행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잘한다라고 하는 서울대 지망하는 잘하는 아이들이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 중에서도 실력차가 꽤 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실력차가 꽤 난다라는 게 어떤 아이는 수학을 좋아해서 자신감이 있고 어떤 아이는 못해서 자신감이 없는데 그 기준은 사실은 수능이거든요. 근데 서울대 면접에서는 그게 거의 다 제로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 수업 처음 시작하면은 애들이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리거든요. 근데 옆에를 봐요. 근데 옆에 보는데 옆에는 막 뭔가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막 혼자 괴로워하는 거죠. 아, 나만 못 풀고 있네. 쟤는 푸네. 나 어쩌지? 여기서 과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져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친구가 쓰는 게 거의 쓸모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들 잘 못 풀어요. 그냥 이 차이예요. 적극성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아이는 무서우니까 어떡하지 하고 괴로워만 하고 있는 거고 그 쓰는 아이는 에이씨 안 되는데 되든 안 되든 뭐라도 해보자 이 차이일 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니까 매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아이들 달래고 아이들이 집에 가서 걱정하면 어머님들 노심초사하시잖아요. 어머님들 달래고 이게 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의 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력들은 비슷하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름방학 때 제가 면접을 한 2회 정도 진행하고 나면은 아이들에 대해서 대강 파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준을 대략적으로 일단 문자로 부모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따로 시간 잡아서 뭐 직접 대변해서 말씀드리면 더 좋겠지만 어머님들도 바쁘시고 저도 바쁘고 하니까 시간 약속 잡아서 전화 통화로 기본적인 상담이랑은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때 또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당장도 제가 자료에 보면 제 연락처랑은 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 뭐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상담 원한다고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답 드리고 통화해서 궁금하신 거는 다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밤 늦어서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선생님 기다리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심층수학 강의하는 민준호입니다. 밤늦은 시간인데 생각보다 앞에서 말이 길어져서 그래도 드릴 말씀 드리고 설명 드릴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지만 뭐 활용 모집단위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생과대에서 소비자 아동학부는 소비자학 전공만 수학시험을 봅니다. 아동은 여기에서 안 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수학, 수학원, 수학2, 확통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가끔 물어보시는데 이과 미적 내용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나온 적 없고 그냥 수투 미적까지가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의 이제 진행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선배들한테나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준비 시간 30분에 면접 시간 15분으로 사회과학과 그다음에 수학 문제 2가지를 가져다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준비 시간에 어떤 것부터 먼저 준비하는가에 대해서도 아이들도 많이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를 먼저 좀 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 문제를 풀다 보면 아이들이 시험장 들어가면 욕심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사회과학 문제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수학 문제 푸는 시간을 제대로 못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 15분 동안 먼저 풀고 그리고 나면 멈춰서 무조건 사회과학 문제를 풀고 마지막으로 3분 정도, 2, 3분 정도 수학 못 푼 거라든지 좀 최종 정리하고 들어가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인데요. 이제 면접 형식 같은 경우는 15분인데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건 수학의 5에서 7분, 나머지가 이제 사회구술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수학에 시간이 더 할애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봐도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교수님이 먼저 물어보신답니다. 수학 먼저 할 거냐, 사회과학 먼저 할 거냐라고 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먼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면접이 진행이 되는 게요. 수학 같은 경우에 자기가 푼 걸 들어가서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가서 정답 맞은 거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풀이 과정 같은 것도 안 들으세요. 그런데 못 푼 문제, 틀린 문제에 대해서 힌트를 줘가면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 먼저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가끔 어떤 학원들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막 칠판 써가지고 설명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연계고요. 인문계 학생들은 거의 그냥 연습지 들고 들어가서 설명하고 연습지 제출합니다.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에도 보드를 쓰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1년에 1명 정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화이트보드나 칠판이 있을 때 아마 학생 스스로가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말로 다 하기가 힘드니까 좀 써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물다. 그냥 말로 설명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접은 이렇게 진행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게 그 문제 유형하고 난이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당연한 얘기지만 수능하고는 다르고요. 예전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 보던 본고사 형식의 주관식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험 형태는 이제 큰 문제 하나가 나오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거기에서 딸린 문제들이 적을 때 3개, 많을 때 5개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단원만 나오기보다는 단원들이 좀 섞여 있는 문제, 작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확통하고 수투 미적이 합해진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를 가져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겁니다. 아까 면접할 때 들어가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난이도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자료의 5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는 짧게만 최근 것만 돼 있는데 그 맨 처음에 2008학년도부터 작년까지의 모든 시험의 출제 단원과 난이도를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네, 2008학년도부터 아마 전부 다 수업을 한 사람은 대치동에서 거의 제가 유일할 겁니다. 제가 이때부터 맨 처음 시작을 해서 서울대 인문수학은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계속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문제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제 거의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문제 제시를 안 하던 시절이라서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단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에서 어느 한 단원에 치중되기보다는 물론 그 와중에도 많이 나왔던 단원들이 있긴 있어요. 인문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맨 처음에는 경영대 쪽에서만 하다 보니까 확통 쪽이 문제가 좀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열극한이나 급수 문제가 자연계 미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인문계 학생들이 배우던 시절에는 그쪽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극한이 수열극한이 자연계로 넘어가면서 그쪽 문제는 잘 안 나오고 수열 문제가 가끔 등장한다 정도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수능에서는 미적이 킬러 문제로 가장 핵심이잖아요. 수투 미적이. 그런데 서울대 심층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최근에 나오긴 하는데 난이도가 엄청 높기보다는 다른 단원하고 연계해서 좀 파악하는 도구로서 문제가 주로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인문 미적에서도 충분히 더 어렵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독특한 게 서울대 심층 면접에서는 고1 과정이 굉장히 좀 중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서도 당장 보시면 2022학년도만 봐도 도형의 방정식 여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형을 연결하는 경우가 꽤 자주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도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형의 기초는 어머님들도 다 아시지만 중학교 때 우리가 2학기 과정에 보면 항상 도형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중3 2학기는 파행의 연속이죠. 왜냐하면 자사고 이쪽 때문에 정기시험 있고 후기시험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중간고사는 9월 말에, 기말고사는 10월 말에 이러고서 뒤에는 그냥 놀아버리고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닥치지 않으면 원래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제대로 그 3학년 2학기를 안 하는데 문제는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게 삼각비하고 원의 성질이기 때문에 도형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수능 볼 때도 보다 보면요, 지금 현재 나오는 거에서 생각 외로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 수원에서 사고들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수원에서 꼭 4점짜리로 나오는 게 삼각함수 도형 관련된 문제죠. 근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좀 그쪽 기초가 부족해요. 근데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고1 과정 자체가 수능에서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 이쪽이 고1 내신 때 좀 보고 나서는 더 이상 보질 않았던 거죠. 아이들이 실제로. 물론 수능에서 좀 연계가 되지만 그 정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질 않아서 이쪽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그 정도로 나오는 단원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이도를 제가 그 표 옆에 싹 정리를 해놨는데요. 난이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쉬운 애도 있고 사실 엄청 어려운 애도 있는데요. 제가 보통 요새 들어서 중상이라고 써놓는 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딸린 문제 5개가 나온다라고 그러면 2개 반에서 3개 정도 푸는 게 대다수 학생들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면접 들어가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
풀어서 답이 나온 문제는 교수님한테 설명을 할 때 뭐 제가 이렇게 해서 답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답을 얘기하고 풀이 과정을 설명하라고 얘기를 해요. 가르쳐요. 그렇게 지도를. 근데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푼 문제는 거의 다 푸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가 푼 문제는 다른 아이들도 거의 다 푼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건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니까 풀이 과정 안 들으십니다. 그냥 말하려고 그러면 됐어 넘어가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다 비슷하고, 그러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수학 면접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푼 게 아니고 못 푼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풀면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고 교수님들이 계속 힌트를 주십니다. 처음엔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못 알아들으면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해서 아이가 그 힌트를 받아서 어디까지 따라가는가를 보시는 거죠. 그게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잘 푸냐 못 푸냐의 문제하고는 달라요. 수능하고는 좀 달라요. 교수님들은 이걸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학업 능력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와서 수업을 듣고 문제를 가져다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지를 가져다가 미리 한번 보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합격하려면 도대체 어때야 되는가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힌트를 얼마나 따라가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 사례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같은 해 시험을 보고 같은 과의 시험을 봤던 두 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되게 잘 봤대요. 5개 중에 4개인가 풀고 나머지 하나도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시간 좀 더 달라고 해서 풀어서 끝을 온전히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다음 날인데 그 다음에 다른 학생은 자기가 연락한 게 아니고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가 들어갔는데 한 문제 풀고 나머지는 못 풀어서 교수님이 힌트 주셔서 그냥 꾸역꾸역 따라가서 풀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2명 다 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실제로 보시는 거는 이거를 힌트를 줬을 때 얼마나 잘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에 더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면서도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푸는 데 집중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학 실력이 매우 좋은 아이들이 더 유리해야 정상이겠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의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고 막 일필 위주로 싹 푼 다음에 들어가서 교수님 앞에서 답 다 쭉 말하고 나면 사실은 교수님들이 더 이상 질문도 안 하세요. 5개 전부 다 답 말하고 나면은 오케이 하고 넘어가요. 사회고수하고 남는 시간에 뭐 학생부 물어보고 이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학생들은 몇 년에 한 번 봅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매해 보는 것도 아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중상이라고 그랬을 때 대다수 학생들이 2개 반에서 3개 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의 대다수가 그 비슷한 실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실력 하에서 이제 공부를 가져다 할 때 신경을 쓸 건 내가 힌트를 받았을 때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느냐, 그 능력을 기르는데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강 서울대 문제가 이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2027학년도 출제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일 걸로 보여지고요. 뭐 특별하게 달라질 일은 없다. 이미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연간 기본적으로는 여름방학 특강을 하고 추석 때 문제풀이 특강, 10월에 면접 연습하고 파이널이 진행이 되는데요. 당장 이제 여름방학 특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름방학 때는 좀 제가 길게 합니다. 총 8회 진행을 가져다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8회 진행을 가져다 하면서 제 집중하는 게 뭐냐면 그 주제별 기본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수능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1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본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두 번째로 또 뭐냐면 수능은 유형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문제별로 뭐가 나오고 어떤 형태가 나오고. 그런데 실제 서울대 문제는 그 유형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기본 개념에 충실하고 그리고 가끔가다 증명 문제까지도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뭐 어머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학 강의도 같이 하고 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수학에서 공식이 나와서 이제 증명을 쫙 해주면서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 표정이 그냥 당신 잘하시는군요 하고 끝입니다. 여기에서. 그러고 그냥 지네들은 그거 문제에 적용하는 것만 공부를 가져다 하거든요. 그런데 당장 서울대 면접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좀 전에 증명 문제가 기출 문제들 쫙 보시면 알지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는 것도 가끔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좀 이제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무시됐다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수열의 점화식 같은 경우에도 교과 과정에서 굉장히 축소가 돼 있어요. 수능에서는 귀납적 정의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뭐 21번이나 여기 나오면은 다 숫자 때려박아서 1항부터 쭉 구해가지고 다 구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만 풀고요. 그런데 당장 재작년 이때 나왔던 게 뭐냐면은 점화식 푸는 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안 해봤으니까 이게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제가 사실은 길게도 하고 아이들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먼저 중요 단원을 고른 다음에 그 단원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하고 공식을 가져다 싹 다 정리를 합니다. 증명까지도 다시 다 해주고요. 그리고 문제 풀게 하고 뭐 이제 봐주고 면접 연습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좀 내용 정리에 많이 신경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수학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그 수학 강의하듯이 일단은 기본 강의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문처럼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냥 아이들 그 문제 세트 주고 여기에서 면접 연습하듯이 하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첫 번째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범위가 너무 넓어요. 나올 수 있는 유형도 많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형태가 정해져 있어서 그 뭐 사고력이라든지 판단하는 독해하는 방법을 가져다가 배우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 그 다양하게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수능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돼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실제 면접 연습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용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처럼 그냥 제가 문제 내고서 그 시간 동안 풀고 들어오게 한 다음에 한 5분 정도 보고서 여기까지 한 대까지만 하고서 됐어 하고 그냥 내보낸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면접 연습으로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연습을 한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해까지는 맞춰놓고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강의 형태로 진행은 되지만 다만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 기본 강의를 그렇게 제가 설명하고 진행하지만 아이들이 문제 푸는 시간을 줍니다. 내용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게 하는데 문제 한 문제 풀게 하면 제가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푸는 걸 보고 중간중간에 개개인별로 힌트를 좀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면접에서 힌트 받는 연습을 가져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로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도 내가 실제처럼 한번 연습을 해보고 싶다라는 바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안 하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2회에서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렇게 하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최대 4회까지 총 8주 동안에 진행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직접 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을 완결을 시켜주기 위해선 면접자도 일정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냥 대학생들 데려다가 놓고서 막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름방학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한테 문제는 미리 주고 풀어오게는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 설명하고 문제 풀게 하잖아요. 그 시간에 한 명씩 불러내가지고 따로 면접을 가져다가 연습을 좀 진행하는 형태로 해서 그 부분까지도 좀 최대한 해결을 해놓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이 서울대 수학 수업 진행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잘한다라고 하는 서울대 지망하는 잘하는 아이들이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 중에서도 실력차가 꽤 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실력차가 꽤 난다라는 게 어떤 아이는 수학을 좋아해서 자신감이 있고 어떤 아이는 못해서 자신감이 없는데 그 기준은 사실은 수능이거든요.
근데 서울대 면접에서는 그게 거의 다 제로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 수업 처음 시작하면은 애들이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리거든요. 근데 옆에를 봐요. 근데 옆에 보는데 옆에는 막 뭔가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막 혼자 괴로워하는 거죠. 아, 나만 못 풀고 있네. 쟤는 푸네. 나 어쩌지? 여기서 과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친구가 쓰는 게 거의 쓸모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들 잘 못 풀어요. 그냥 이 차이, 적극성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아이는 무서우니까 어떡하지 하고 괴로워만 하고 있는 거고, 그 쓰는 아이는 에이씨 안 되는데 되든 안 되든 뭐라도 해보자, 이 차이일 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니까 매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아이들 달래고, 아이들이 집에 가서 걱정하면 어머님들 노심초사 하시잖아요. 어머님들 달래고, 이게 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의 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력들은 비슷하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름방학 때 제가 면접을 한 2회 정도 진행하고 나면은 아이들에 대해서 대강 파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준을 대략적으로 일단 문자로 부모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따로 시간 잡아서 뭐 직접 대변해서 말씀드리면 더 좋겠지만 어머님들도 바쁘시고 저도 바쁘고 하니까 시간 약속 잡아서 전화통화로 기본적인 상담이랑은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때 또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당장도 제가 자료에 보면 제 연락처랑은 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 뭐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상담 원한다고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답 드리고 통화해서 궁금하신 거는 다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밤 늦어서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선생님 기다리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